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피스텔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 나갈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국 3대장 오피스텔 했듯이 이번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의 오피스텔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지역은 저희도 그동안 몇 번 다뤘던 지역입니다. 신영 지웰 에스테이트라든가 이문아이파크자의 오피스텔들 이렇게 몇 번 다뤘던 지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오피스텔도 투자가 유망한 선정을 하면서 이 지역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문동 오피스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문동 오피스텔은 저 이문동이라는 지역이 좀 독특한 게, 그 가진 동 면적이나 인구 대비에 여기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인근 가치를 보면 인근에 경희대가 약 2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도 1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지에다 보니까 대학생 수요, 그리고 대학원생, 교직원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직장인 수요도 풍부한 지역인데, 이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원래 이문동 지역은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원룸 지역들 대규모 재개발로 멸실이 되고, 여기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가 자체에 지금 원룸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들의 임대료가, 제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거의 강남 지역의 임대료 못지않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난개발 오피스텔들이 대로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건물들이 100세대 이하로 단독 건물로 주차도 잘 안 되고 기계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은 높지만 건물 특징상 매매가 잘 안 이루어져서 황금성이 떨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왜 이런 특징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피스텔 투자 적격 물건 선택을 2개의 물건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의 기준은 황금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단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 수익률은 5% 이상 갖춰진 곳, 그 다음에 200호실 이상 및 공용시설을 갖추고 자주시설을 갖춘 곳, 요 기준으로 저희가 물건을 늘 찾고 있는데요. 요번에도 요 기준으로 해보니까 딱 2건물이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2건물들 한 번에 소개하는 영상까지 같이 해서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오피스텔 특징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문동 지역은 제가 빨간색 지도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문동 지역은 주변에 제가 검은색 네모로 표시한 것들이 바로 다 대학들입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 외국어대는 서울 캠퍼스 바로 안에 이문동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범위 약간 넓혀가면 카이스트,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까지, 동덕여대까지 인근의 대학교의 배후 수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대학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공급은 어떻게 됐느냐? 현재 공급 내용을 살펴보면 1호선 외대암역으로 해서 외대에서 경희대까지 가는 대로변으로 오피스텔들이 쭉 들어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생각보다 재밌는 거는 오피스텔 규모들이 되게 작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오피스텔들, 이문동 안에 있는 오피스텔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각 오피스텔들이 지금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건물들이 재개발, 그러니까 단독 건물들을 멸실시키고 다시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공급이 됐는데, 제 엑셀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략 100세대 안쪽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한 3개 건물 정도만 1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차도 역시 주차 대수가 대부분 0.5대, 세대 호실당 0.5대 미만으로 공급이 돼서 1262호실의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됐는데 633대의 주차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건물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재밌는 게 민족통일 MJ 외대라는 이 외대 주변으로 4차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 지역의 시세를 좀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급이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규모 있고 신축 건물로 들어서는 데가 이시행사에서 만든 건물들인데, 제가 월세가 어느 정도냐면 전용 7평 내외의 분리형 원룸들이 월세가 1,110만 원씩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강남권역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들이 이렇게 좀 빌라형, 그 다음에 소규모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매매는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건물들이 이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월세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각 부동산들마다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원룸 오피스텔의 총 월세 매물이 전체의 27호실이 안 될 정도로 물건이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월세가 수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꽤 높은 거래 가격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은 정말 오래된 낙후된 지역에, 저도 예전에 제 지인이 이 근처에서 하수구하고 이 근처에 자취했던 옛날 생각이 떠올랐는데, 여기가 보면 정말 오래된 낙후된 지역 그 단독주택들에 한 대학생 두세 명씩이 모여 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집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저가의 집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 되었죠. 아직도 물론 신의문역 일대에 가보면 재개발 예정 지역들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조합 설립이 운영된다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들은 월세가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데들이 계속 없어지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원룸, 투룸, 오피스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여기가 뭐 레미안 라그랜드라든가 이문 아이파크자의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들이 공급이 됐는데, 이 재개발지 특이하게 10평 내외의 소형 면적들 아파트도 같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개수는 적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들을 다 반영해서 현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의 시세를 이끌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에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이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100% 랜드마크 건물이 될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이문 아이파크자이라고 해서 4,300세대의 아파트와 594실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는데, 이 오피스텔만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그나마 좀 투자하기 좋은 오피스텔로 제가 물건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594실 중에 전용 7.5평 원룸 오피스텔이면 되게 규모가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528실로 원룸이 공급이 되고, 전용 10평 이상의 1.5룸 이상 오피스텔이 66실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는 100%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으로 오피스텔만 분리해서 주차가 이루어져 있고요. 4,3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1, 2, 3층 상가에는 영화관, 복합상가로 이루어져서 일단 기본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기본적인 상업시설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딱 현장 갔을 때도 이 주변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규모가 잘 크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이 지역의 원룸 오피스텔 현재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매물이 급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 원에 분양했던 오피스텔이 현재 여러분들이 분양권 거래로 마이너스 400만 원 급매물을 살 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변 원룸 시세를 감안해보면 한 2천에 1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갈 수 있다고 보면, 평당가도 인근 대비는 저렴하면서 수익률도 한 5% 정도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이 정도 매물 추천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오피스텔이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10평 내외로 해서 36B, 39D 그리고 52C 제곱미터에서 66호실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오히려 전 여기는 원룸보다 1.5룸 이상이 좀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B타입 10.89평은 현재 분양가가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월세는 추정임대로 3천에 140만 원, 수익률은 5.6% 정도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세들은 기존 주변의 오피스텔들, 유사한 면적의 오피스텔들 시세를 반영해서 해본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로 이런 데에 만약에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물건은, 저희가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100호실 이상 오피스텔들이 많지 않고 지하 자주식 주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데들이 많은데, 여기 현재로서 유일한 건물은 외대역 바로 맞은편 쪽에 휘경동에 있는 이문 휘경 지열 에스테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1호선 외대역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층에 상가 구성하고 지하 1, 2층으로 자주식 주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주식 주차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게 희귀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5.14평 원룸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되게 작죠? 1인 가구 딱 한 명 들어가기 좋을 정도의 면적으로, 제가 가서 안에 내부 가서 보더라도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14평 원룸이 놀랍게도 1,085만 원에도 물건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85만 원인데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는 매물도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이 물건이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1,08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매매가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했을 때는 6.18%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제가 뭐 대출 감안하지도 않고 그냥 현재 매매가로 기준을 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매물은 향후에도 거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천 물건 두 번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징들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이문 아이파크자의 IM594 건물 같은 경우는 2025년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문 희경 지율 에스테이트는 2021년 8월에 준공된 4년차 건물입니다. 일단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다 좀 널찍널찍해요. 가장 작은 원룸은 24제곱미터, 1.5룸부터는 36, 39, 52제곱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단점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임대 수익률이에요. 왜냐? 매매가가 좀 비싸게, 신축 건물보다 비싸게 형성된 건 맞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만한 건물 평당가로 보면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주 초기에 한 번에 입주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 수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점은 이 지역이 5,000세대급 대단지 구성되는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가장 이용하기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부터 영어관, 병원, 은행 등 복합 상권이 구성이 된다 한다면은 아마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거라 보여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라운지랑 정원 등 첨단 공용시설 확충이 되어 있고요. 이문 희경 지율 에스테이트 장점은 현재 6%대 높은 수익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근 대비 대장 단지 요소를 갖추고 있고 자직 주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복합 단지로 현재 쾌적한 건물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단점은 제가 보기에 현재 임대료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바로 옆에 IM594 오피스텔이 들어섰을 때 임대 시세 하락 위험이 있다는 건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비교해보고 이 지역 관심 있는 분들은 안정적인 주택임대 사업 하기에는 적절한 물건으로 판단되는 이 두 단지 눈여겨볼 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